가족이 만든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단순한 상속일까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또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데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금 절세 전략, 사전 준비까지 세무사의 시선으로 가업승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최하영 고경민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실 가업승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승계 준비 시기와 단계에 대해서 고경민 세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이제 최적의 시기는 법인의 그 주식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니까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에 지분을 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세금이 절세되시고요. 그리고 가업 승계의 이제 방법을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반 증여를 할지 이런 주식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시기 검토를 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주식 가치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할지 자녀들 간에 좀 뭔가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대표님께서 좀 사업무관 자산이 좀 있더라도 빨리 좀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런 시기를 회사마다 다르니까 좀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오전에 업체도 분쟁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간에. 그래서 큰딸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대표님은 이제 큰딸에게 그 회사를 이제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작은 딸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큰딸과의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이제 디테일하지만 큰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또 우리 대표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무관 자산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큰딸과의 소송 때문에 이 사업무관 자산을 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다 사업무관 자산을 정리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작은 딸이 받는 게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또 서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활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무관 자산이 거의 50%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납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가장 이제 처음 고려해야 될 요소고 또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을 큰따님하고 아버님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 특이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떤 회사는 가보면 이제 아들한테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아들이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이제 아마 방만한 경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다시 그 주식을 회수해 오려고 하고 이제 다른 자녀한테 줬던 주식, 작은 아들한테 줬던 주식을 확보를 하셔서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을 오히려 다시 만들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회사도 있었어요. 아, 이게 가족 간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금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위해서는 증여특례나 이런 걸 빨리 진행을 해드려야 되지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빨리 많이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를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승계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업무관 자산을 좀 발라낸다든지 네, 아니면 네. 이제 가족 간의 합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절세 이것들에 대해서 최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업 승계 시 우리가 이제 고려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업 상속공제. 이거는 이제 살아 생전이 아니고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아 생전에 하실 수 있는 증여세 가세특례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업자금 가세특례라고 해서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받아서 사업할 때 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가족법인을 좀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좀 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절세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제 그 질문에 그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방법 이렇게 그게 나왔는데 그 저희가 실행가액을 아주 높게 하다 보면은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나온다고 고려하
하고서는 이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가끔 대표님들이 오셔서 본인은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조사가 안 나오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을 너무 크게 하시면 그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그게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럼 안전한 절세 전략들이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가업 상속을 좀 용이하는 것 중에 사실은 업무 무관 자산, 사업 무관 자산 같은 경우가 있게 되면 사실 절세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그 이유는 전체 자산 중에 업무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압상속공제나 증여특례를 해주지가 않고 일반 증여나 일반 상속세율로 세금을 부담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업무 무관 자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지급금. 가지급금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자체도 사실은 그 업무 무관 자산 범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으셨을 경우 자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혹시 상속이 발생되면 자녀가 그걸 떠안고 다 갚으셔야 되는 빚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지금을 없애고 업무 무관 자산을 어쨌든 줄이는 거가 좀 핵심적으로 절세 전략으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승계할 자녀가 2명이다 이럴 경우 가업 상속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특례를 두 자녀한테 해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2016년도까지는 한 명이 받아야지만 가능했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2명의 자녀, 3명의 자녀 하더라도 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아들만 셋이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공동으로 하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창업자금 과세특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증여특례를 받고 한 자녀가 또 창업자금 이걸 같이 할 수도 있나요? 두 가지는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경기도에 뭐 브런치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제조업으로 둔갑시켜서 요새 뭐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일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가압상속공제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런치 카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음식점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가압승계가 가능한 업종이기는 해요. 예, 그렇게 바꿔서 또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100억이 넘으면은 세금이 50%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뭐 그런 식의 그게 사실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떠나서 그게 법으로는 되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다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 뭐 우리가 그 뭐 빵 팔고 뭐 커피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부동산도 네. 이제 넘겨줄 때 좋은 방법이죠. 네, 그것도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 저도 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어제 오신 대표님도 그 차명 때문에 오셨는데 네, 이게 네. 이제 그 차명을 정리하고 이제 승계로 가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특례증여 하시길 원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특례증여하는 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차명 주주한테 돈 입금한 게 네, 네. 그 사모님이 입금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찾아오면 사모님 주식이 되나요? 그렇게 돈을 내신 분의 주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해서 네네. 왜냐면 제가 사모님 주식이 되면 이제 사모님 주식은 또 이게 증여특례를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거를 대표님이 돌려받으면 그것도 혹시 대표님 주식으로도 차명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이제 그렇게 하시기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배우자는. 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때 양수도 거래를, 그러니까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로 인정하기보다는 증여 거래로 인정을 더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만약에 주식을 줬다라고 하면 그게 양수도 거래가 아니고 그냥 그건 증여로 그 당시 준 거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한테 주식이 갔다가 그 다음에 네네. 저희 또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네네. 사모님 주식은 이게 안 되니까. 네, 이제 가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50억 정도 이 증여특례 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증여특례가 얼마까지 세금이 없죠? 얼마까지 세금이 없냐면 600억까지 이제 가능하신데요. 증여특례 그렇죠? 증여세 가득특례는 업종의 영위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영위하셨을 경우에는 300억, 20년 400억, 그리고 30년이 600억이에요. 600억. 예.
세금이 없는 거는 10억까지. 10억까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0억까지가 이제 10%, 그리고 120억 초과가 20% 이렇게 되신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정도 하신다 그러니까 10억은, 예. 없고 이제 40억에 대해서 10%니까 4억 정도? 그거는 이제 업무 무관 자산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없다는 모든 자산이 업무 관련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말씀이 맞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데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게 이제 사업무관 자산 비율로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사업무관 자산은 증여를 안 받고 사업 관련한 자산만 증여를 받아서 10억 비과세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잘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하면 증여할 주식수에 곱해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면 전체 우리 회사 자산 중에 부채는 상관없고 자산만 봐서요. 자산 중에 사업 무관 자산과 사업 관련한 자산 비율을 따져서 사업 무관한 자산이 만약에 이제 40%다. 그러면 아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의 40%를 곱해서 그게 그냥 일반 증여로 바로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죠. 일반 증여가. 사업 무관 자산이 있으면 가업승계 그 비과세 되는 10억 한도로 해서 이 60%는 세금이 없고 40%는 일반 증여로 10년 내에 증여재산과 합산이 돼서 일반 증여로 과세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저희한테 오셔서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죠. 네. 예. 그리고 사업 관련한 자산이 뭔지, 사업 무관한 자산이 뭔지 이것도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 혹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뭐 직원들한테 뭐 콘도나 이렇게 좀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 자산인가요? 네, 회원권이나 이런 거를 사업 관련,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쓰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 관련한 자산인데 이제 그걸 입증을 못하면 이제 사업 무관한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고세무사님이 사업 관련 있는 자산,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자주 질문받는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회사에 이제 대표님이 배당도 안 가져가시고 회사에 돈을 많이 모아두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통예금으로 있다. 그러면 5년 내의 이 보통예금과 현금의 이 평균 잔액을 계산을 해서요. 그 평균 잔액의 200%를 초과하는 거는 과다보유 현금으로 사업무관 자산으로 바로 부인되세요. 그러니까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정기예금도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또 사업무관 자산으로 바로 그거는 5년 평균 따지지 않고 바로 사업무관 자산. 아, 그러면 만기가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거 네. 다 사업무관 자산이다? 네. 아.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걸 해지하면은 그러면 해지하고 가업승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5년 내의 평균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사업 관련한 자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외 현지법인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우리 회사와 매출상 관련이 있는